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5일 최병호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요새 뭐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민주당이 하도 야단 법석이니까 민주당 얘기만 자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이재명의 긴 침묵을 말씀을 드렸는데 드디어 이재명계라고 하는 사람들, 뭐 철험회, 7인회 이런 사람들이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책임이 없다 이런 주장이죠. 그런 주장인데 그 주장들을 잠깐 좀 소개해드리면, 우선 민주당을 위장탈당했던 무소속의 민영배 의원 있죠. 철험회 소속입니다. 어제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주당 인사들의 말이 많이 거칠다. 어지럽게 던지는 그것들이 나만 잘, 이게 이제 나만 잘났다 이런 표현인 모양이죠. 같은 고약한 심보가 아니었음 좋으련만, 마치 D일보 논설위원처럼 유체이탈 패배 논평을 쏟아낸다. 피를 흘리는 동지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린다. D일보는 동아일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격을 했고, 그러니까 이재명 책임론 제기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죠. 지금 다 민주당 의원들이 다 피를 흘리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7인의 멤버인 김남국 의원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올렸죠. 선거가 끝나자마자 마치 작전하듯이 의원 10여 분께서 일제히 SNS에 글을 올리고 일부는 방송에 출연해 일방적 주장을 했다. 이재명 책임론 논의가 선거 전부터 계속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심지어 선거 당일 낮 12시에 모여 회의도 했다고 한다. 어떤 의원은 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재명을 비난하는 메시지를 고치고 있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일부 의원들이 이재명 죽이기를 기획하고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무슨 근거가 있을까요? 자기가 들었다는 건데, 들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육하원칙에 맞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낙연계가 그랬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왜냐면 주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낙연계니까. 그럼 이낙연계이 언제 어디서 누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들었다로 나왔습니다. 근거가 뭐 있습니까? 글쎄요, 뭐 이낙연계가 아무리 뭐 선거 패배를 고대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아무려면 선거하는 당일날 6월 1일 당일날 이재명 비난 메시지 비난할 게 워낙 많기 때문에 뭐 그렇게 시간 갖고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고 있었을까요? 뭐 그랬을 것 같지 않은데, 여튼 별다른 근거 없이 본인이 들었다는 게 근거입니다. 뿐만 아니라 강경파들이라고 흔히 분류되는 정청래 의원,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을 상처내고 공격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재정 의원도 유튜브 채널에서 책임을 져야 할 분들이 말씀이 빠르시다. 솔직히 이낙연 전 대표도 사당화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모든 개혁 과제를 스톱시키고 본인의 대권 행보로만 당을 활용했던 분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글쎄요, 저도 유튜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낙연 전 대표가 사당화를 했다? 그런 거는 뭐 별 근거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이재정 의원은 이렇게 얘기하네요. 자, 그러면 정말 이들이 얘기했듯이 이재명 책임론이라는 게 없냐, 지방선거에. 이게 그냥 책임론이 있다 없다, 뭐 명분 없는 출마를 했다, 보궐선거 출마를 했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는 여론조사 기관이죠. 한국리서치라는 곳에서 여론조사 기관인데, 여기서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여야가 경합하는 지역이 수도권과 충청, 강원 뭐 이런 데죠. 이제 중부권, 여기를 여야가 경합했었는데, 이 지역의 기초자치단체, 그러니까 시군구죠. 시군구. 요게 133개입니다. 이 지역에 대선 때 여야 득표율, 그 다음에 지방선거 때 투표율, 이걸 분석을 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상관관계가 마이너스 0.7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상관관계가 높으면 대선 때 득표를 많이 한 곳에서 지방선거 투표율이 높았다, 이런 게 되는 거죠. 득표를 많이 한 곳에서 지방선거 득표율이 높았으면 플러스 상관관계고, 대선 때 득표를 많이 한 곳에서 지방선거 투표율이 낮았다고 한다면 마이너스 상관관계가 되는 거죠. 근데 이재명은
마이너스 0.7이다. 마이너스 0.7. 이 얘기는 결국 대선 때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높았던 곳에서 지방선거 때 투표율이 낮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건 뭐로 의미하죠? 아, 이재명 지지자가 투표장에 많이 안 갔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재명 지지자가 투표장에 많이 안 갔구나. 요걸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고, 근데 바로 이 똑같은 지역에서 윤석열 후보 득표율하고 지방선거 투표율하고 상관관계를 분석해 봤더니 이거는 플러스 0.7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플러스 0.7. 그러면 이 지역에서 윤석열 후보 지지층이 투표장에 많이 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명확하게 명암이 엇갈리죠. 이것만 보면 이거는 결국 이재명이라는 사람 때문에 지방선거 투표율이 낮아졌는데 결국은 이재명 후보 지지자, 민주당 지지자가 투표를 많이 안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과학적인 분석이죠, 이거말로. 그리고 실제 봤더니 이재명 정치적 고향이라는 경기도에서 기초자치단체가 42곳, 42곳인데 이 중에 대선 때 33곳에서 앞섰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경기도 전체적으로 보면 뭐 5%포인트 정도 안팎으로 앞섰죠. 근데 이 33곳의 평균 투표율이 50.32%입니다. 전국 평균에 못 미칩니다. 반면 요 33곳 말고 윤석열이 우세했던 곳이 9곳인데 이 9곳의 평균 투표율은 57.2%입니다. 평균 투표율보다 훨씬 높습니다. 입증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결국 윤석열을 많이 지지한 쪽, 그쪽의 시군구 사람들이 투표장에 많이 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인천을 봐도 이재명 후보가 우세했던 대선 때 그런 군과 구 이런 데의 평균 투표율이 48.8%인데 윤석열이 우세했던 곳의 투표율은 56.1%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아시죠? 이 중에서 강북 52.3, 금천 51.6 해서 요 두 군데 빼고서는 대부분이 50%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서울은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오세훈 서울시장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유리했던 곳이죠. 그러니까 이 강북이나 금천 뭐 이런 데 빼고 뭐 도봉, 성북, 중랑 은평 뭐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가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좋은 성적을 대선 때 기록했던 곳이다. 근데 이런 데도 투표율이 50%를 못 미쳤다. 이런 얘기가 이제 바로 결국은 이재명 책임론. 이재명 책임론의 핵심은 명분 없는, 그러니까 이재명 송영길의 명분 없는 출마라는 거죠. 대선 때 대선 패배, 그러니까 5년 만에 정권을 내준 그 책임이 첫 번째는 이재명, 두 번째는 송영길한테 있는데 송영길이 대표를 맡았으니까. 그리고 아마 세 번째쯤이 문재인 정부 책임론, 그것도 피할 수가 없죠. 왜 그러냐? 정권 교체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지지가 굉장히 높았던 것은 결국 문재인 정부 5년간의 평가가 굉장히 낮았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책임론도 피할 수가 없는 대목이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후보로 뛰었던 사람이 책임이 가장 크죠. 그리고 그걸 지휘했던 사람이 두 번째로 크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2012년에 이명박 정부 5년에 대한 정권 교체 여론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후보가 자, 이명박에서 박근혜로 옮겨가는 게 과연 정권 재창출이냐 정권 교체냐, 일반 국민들한테 한국갤럽이 물었던 조사가 있습니다. 그 조사에서 50% 넘는 유권자들이 이거는 정권 교체다. 왜 그러냐?
확실하게 2007년 그 한나라당 경선 때 이명박과 박근혜라는 사람이 얼마나 치열하게 붙었느냐. 물론 지고 나서 박근혜 후보가 승복을 했습니다만은 치열하게 붙었다는 그 실적 때문에 상당수의 유권자들은 그래, 이명박에서 박근혜로 넘어가는 것도 정권교체나 마찬가지야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상당수의 중도층이 박근혜 후보를 찍어줬던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당선이 됐죠. 문재인과 이재명, 잘 아시다시피 2017년에 사실은 민주당 경선에서 치열하게 다퉜죠. 그래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아직도 그 앙금이 있어서 친문 핵심들은 난 차라리 윤석열을 찍지 이재명을 못 찍겠다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포용해야 될 책임 누구한테 있습니까? 이재명 후보한테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반 국민들한테는 아니야, 문재인에서 이재명으로 넘어가는 이것도 정권교체야 라는 인식을 심어줬어야 되는데 그걸 심어주지 않았죠. 왜? 문재인 대통령의 정권 말 지지율이 40% 안팎을 왔다 갔다 하니까 그 표가 아까워서 차별화를 안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유권자들은 문재인에서 이재명으로 넘어가는 건 정권 재창출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거는 이재명의 전략 미스죠. 그에 대한 책임을 문재인 정부 때문이다 이렇게 밀어붙일 수 있습니까? 이런 점만 봐도 우선 대선 패배의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재명, 송영길이 대선 끝나고 나서 석 달도 안 돼서 다시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고. 그것도 송영길은 인천 지역구를 팽개치고 서울로 와가지고 출마를 했고, 그 지역에 분당구 순회동에 자기 집 옆에 보궐선거 자리가 났는데 그걸 팽개치고 인천까지 간, 자기도 전혀 모르는 인천까지 간 이재명 후보. 이런 명분 없는 출마가 서울시민, 경기도민한테 심판을 받았다. 이게 곧 이재명 책임론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렇게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그 명분 없는 거는 뭐 명분이야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명분 없는 거는 이미 국민 눈높이에서 다 확인이 된 거고, 실제 또 투표율이 낮았습니다. 이 낮은 투표율이 민주당 지지층이 투표장에 많이 안 갔다는 것인데 그 이유가 바로 이재명의 명분 없는 출마 때문이라는 점이 이렇게 충분히 과학적 데이터로 확인이 된다. 그렇다면 뭐 이재명 책임론에 대해서는 이재명이 피해 나가기 어려운 거죠. 그런데도 긴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 주변에 있는 뭐 철험의 7인의 뭐 자기 원래 지지층이 지금 이낙연계 뭐 이런 쪽을 향해서 포문을 열고 수성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과연 정치적 리더십에서 맞는 방향이냐? 이런 걸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하튼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재명 책임론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그게 뭐 이낙연계일 수도 있고 민주당 내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도 제기하고 있으니까 이상민 의원도 제기하고 있고요. 이 사람들은 이낙연계 아니거든요. 이낙연계 아닌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제기하고 있는 이 이재명 책임론은 적어도 과학적 근거가 있다. 철험회나 7인회가 얘기하는 이재명 공격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건 그냥 우리 대선 후보니까 보호해야 된다는 진영 논리 정도에 불과한 것이고, 이재명 책임론을 제기하는 쪽에는 과학적 근거가 있다.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